안녕하세요. 하드사TV의 하드사입니다. 오늘은 용신론에서 전항용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항용신을 쓴다는 것은 사주가 8글자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 어떤 한 오행이 사주 전체를 압도적으로 지배한 경우, 또는 십신 자체가 하나의 십신이 원국 전체를 압도적으로 지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은 5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견이 너무 강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봐도 안 될 때, 인성이 너무 강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될 때, 식상이 너무 강해서 다른 것들은 째바리가 안 된다. 네 번째, 재성이 너무 강할 때는 재성 외에 다른 것이 오면은 째바리가 안 된다.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전학용신이라고 뜻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좀 배워볼 건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겁이 전항하다는 것은 비견겁제가 사주 전체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힘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으로 따졌을 때는 종왕격, 나의 자아가 굉장히 강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거부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신 자체가 비겁 용신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이 오더라도 나로 인해서 다 거부를 하기 때문에 비겁 용신을 사용한다. 그래서 인성이 희신이 되겠다. 이유는 비겁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오더라도 들어올 수가 없다. 즉 내 자체가 거부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비겁이 전항일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단은 비겁이라는 것은 비견겁제를 뜻하는 것인데, 활동력, 그 다음에 남에게 구속받지 않는 것,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 자유, 독립,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나의 자아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추진력이 강하다, 특징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의 자아가 강합니다. 이런 게 비겁 전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성, 그 다음에 사람 자체가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승부욕이 강하다. 이게 비겁 전항 용신의 특징. 두 번째는 인성 전항 용신이 있습니다. 인성 전항이라는 것은 사주 자체가 인성으로 너무 과도하게 있기 때문에 일간의 기준으로 십신이 정해져요. 그럼 인성이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닌데 나 외에 인성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성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간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성 전항은 비검 용신을 사용한다. 인성이 희신이 되는데 실질적인 용신의 역할은 인성으로 본다. 특징, 공부 극강의 총명. 인성이라는 것은 고향이나 엄마, 부모님 뭐 이런 것을 뜻해요. 학문, 학업, 도장을 찍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다 뜻합니다. 그래서 공부로 끝장 보는 스타일, 이게 전학용신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극강의 총명한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상력 또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많다, 극강하다, 매우 강하다. 그러면서 인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고집도 뜻해요. 본능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신의 고집도 뜻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굉장히 강하다, 이게 인성전학용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인성이 그 사주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 짱짱맨, 응 니들이 와, 내가 다 변화시켜 줄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식상전학용신이 있겠습니다. 식상전학용신은 격으로 따졌을 때 종합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상이 전항하다면은 뭐 비견겁제, 뭐 재성, 뭐 인성, 관성 뭐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어쩔 수 없이 사주 원판 내에 식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식상화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격이라고 하고요. 식상이 용신이 되겠지요. 당연히 전항용신이니까. 그리고 비겁 재성이 희신이 되겠다. 그래서 표현 능력은 짱짱맨이다. 왜냐면 식상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요. 자신의 생각 표출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하든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든 어떠한 예술적인 감수성으로 하여금 그 생각을 전달해서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총체적인 게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표현 능력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상이라는 것은 먹을 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식구들이 많거나 혹은 내가 자체가 먹는 것들도 잘 챙겨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재물도 소소하게 걱정은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성의 전황용신입니다. 격은 종재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 전황하니까 재성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고, 재성을 도와주는 게 식상이니까 희신이 식상이 된다. 재성 같은 경우는 재물, 여자 뭐 이런 특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돈과 관련된 진념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성전황용신. 이것은 격 자체로는 종광격이 됩니다. 관성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장 강한 관성이 용신이 되겠지요. 그리고 재성이 희신이 됩니다. 관성을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직장과 연관성이 있는 게 관성이기 때문에 직장과 연관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의 권력, 권위,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강한 생각이나 집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황용신에서요, 전황용신법을 적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적용을 못하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일간에 음양이 있는데 음양 중에서 일간이 양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간인 사람들이 월지를 등령을 했습니다. 그럴 때 비겁 전황인 경우 제외. 비겁용신, 비겁 전황용신 경우에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간의 등령은 월지를 일간이 득한 것은 내가 힘이 강해요. 그래서 나머지 오행이 다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양간의 월지를 등령한 그런 사주는 오행이 나머지 오행으로 통일이 되었어도 내가 월지라는 것을 내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겁 전황의 형국인데요, 관성이 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간이 될 경우에 관성이 힘이 좀 있겠죠. 그럼 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을 통제할 수 있는 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전황용신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일간이 음의 일간이 있어요. 그러면 음일간 같은 경우는 월지를 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령을 해왔는데 나머지 오행이 같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음일간은. 양간이랑 좀 틀리죠, 이 부분. 그런데 음일간도 유일한 예외가 있다. 뭐냐? 음일간은 일간이 통곤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고, 월간이나 시간에서 인성이라는 친구가 나를 생해주고 있습니다. 일간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일간에게 힘을 실어다 주어야지, 너 변하지 마, 이렇게 나의 조력자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음일간은 등령을 하였더라도 나머지 오행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전황용신으로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간용신이 남았는데요, 이 통간용신은 예를 들면은 A와 B라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팽팽한 대치 상황에 A가 있고 B가 있는 그런 팽팽한 대치 상황 중에 A가 B를 극해요. 그러면은 A가 조금 더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주체성이 A에서 B, A가 B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극하는 주체성의 힘이 극을 당하는 대상보다 강할 때 사용하는 용신입니다. 그래서 통간용신을 사용할 때는 극하는 쪽, 공격하는 쪽이 강해야지 통간용신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A와 B가 있는데 A가 B보다 힘이 강한데 A가 공격하는 주체자예요. 그럴 경우에 통간용신을 사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극을 하는 오행이 주체성인데, 요게 강할 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극을 하는 오행의 힘을 빼야 된다. 그래야지만 조화가 이루어지고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극을 하는 오행의 힘을 설기를 한다. 그러면서 극을 당하는 오행의 힘을 생조를 한다. 그래서 강한 쪽의 힘을 빼주고 당하는 쪽의 힘을 보태줌으로써 제3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게 통간용신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억부의 원칙으로 봅니다. 억부의 원칙이라는 것은 극을 당하는 쪽이 강할 때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억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란한 원국이라 긍정이든 부정이든 격렬한 에너지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그 중에 C라는 친구가 와서 아이고 A야 B가 미안하대 이렇게 설기시키는 거예요. B야 A가 미안하대 이렇게 해서 설계시켜가지고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C라는 친구가 와서 팽팽한 대립을 완화시켜주고 통간의 역할을 잘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이게 통간용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간용신의 역할로 내가 통간용신을 C로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거대한 성취의 힘을 나타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통간용신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 명식에서 통간용신의 위치가요 시간이나 월간에 존재하면 아주 좋습니다. 용신을 잡았는데 시간이나 월간에 있다. 브라보. 통간용신 굉장히 좋아요 이럴 때. 왜냐면 용신이 유정한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신의 힘이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면 굿이에요. 두 번째는 일간의 강약 상태를 두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간이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십신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십신이 부여가 돼서 그 십신으로 하여금 이제 억부의 원칙으로 하여금 용신을 잡기 때문에 일간의 강약 상태를 두고 통간 용신을 판단을 해야 한다. 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용신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